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가 강남학원 김한희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무대리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강의 노트는 상단에 이렇게 항상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자, 가격에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줬죠.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서 매매했습니다. 갑 이름 현명했죠. 그럼 이제 갑과 병이 책임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매도해달라고 대리권을 주면 이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어렵게 표현하면 자, 을이 병에게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갑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아까 여기서 을은 병에게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죠. 그럼 지급받고 여기까지 이미 병의 의무는 소멸했습니다. 근데 우리 갑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이건 을과 갑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소멸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매도할 대리권을 주면 이제 포괄적 대리권을 줬다면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갑은 을에게 가서 매매하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라 그랬지 깨라고 한 적 없죠. 그래서 세 개를 잘 비교하세요. 다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있는데 이 중에 자기계약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위반하고 했네요. 그러면 무권대리가 돼서 본인이 추인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 허용되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확정된 채무이행은 예외적 허용됩니다. 그래서 허채 외우세요. 농구선수 허재 말고 허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24조가 있는데 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 다음 파란색 글씨가 자기계약입니다. 본인을 위하여 그럼 여기서 자기란 대리인을 말합니다. 대리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인이 하죠. 대리에서 자기란 대리인 말합니다. 그럼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 다음 파란색의 쌍방대리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대리 하지 못한다. 그럼 반대에서 가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채무이행이란 확정된 채무이행을 말합니다. 확정된 채무이행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래 안 되는데 허체에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둘 다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계약이 이거였죠. 본인을 이유하여 대리인 자기와 법률행위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오늘 아침에 을에게 전화해서 X를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을이 전화했죠. 나 X를 팔았는데 그러니까 갑이 어머 빨리 팔았네. 역시 내가 대리권을 잘 줬네. 근데 누가 샀는데 내가 그래요.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이 성립했죠. 시가 5억짜리겠는데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이죠. 을은 매도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샀다고요? 내가.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자, 그럼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행위하면 책임을 본인 갑이 지죠. 그럼 매도할 가격을 대리인 을이 정하면 본인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매수할 권한 누가 정했어요? 을이 정했죠. 결국 매도할 가격 매수할 가격 을이 가격 정했단 말입니다. 그럼 시가 5억짜리를 3억으로 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과 을이 3억에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갑이 지금 2억 손해보잖아요. 이게 자기계약이라 원칙 금지입니다. 그럼 이 사건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한국말로 옮기는데 이렇게 옮긴 겁니다. 자 보세요. 대리인은
본인 값을 이유하여 매매 계약을 대리인 자기랑 했죠.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법조문. 대리인은 본인 값을 이유하여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누구랑 했어요? 대리인을 자기랑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한국말로 옮긴다는 게 본인을 이해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했다고 옮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쌍방대리는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허체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리권 소멸로심이 아주 잘 나오는데 127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입니다. 대리권은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이건 법조문 이대로 외우세요. 본인은 사망 딱 하나죠. 딱 하나입니다. 본사 외우시고 대리인은 대사성파입니다. 그러니까 성년후견 계시가 있죠. 파산도 있고 한정후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대로 외우세요. 본사 대사성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죠. 그러니까 법정대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수권행위죠. 그럼 수권행위 후에서 수여된 대리권, 이게 임의대리권은 존조 127조 이외에 첫째,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고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둘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사장님이고 을이 종업원이에요. 고용관계인데 을이 일을 너무 잘해서 갑 사장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뭐 딸이 있으면 사이 삼고 싶어요. 근데 갑이 X가 있는데 X를 팔아야겠어요. 근데 을이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갑이 왜 을에게 수권행위 했죠? 을이 고용, 일을 잘하니까 수권행위 했죠. 그러니까 고용이 여기서 대리권을 준 여기 원인된 법률 관계입니다. 이렇게 갑이 을을 믿었는데 믿었던 을이 갑을 배신하고 횡령했어요. 그래서 고용관계가 끝났다. 그럼 대리권 소멸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게 노란색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되면 소멸한다. 두 번째, 을은 시킨 일은 잘하는데 부동산을 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권행위 처리에도 대리권 소멸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법정들이 안 나와요.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대리권 남용이 있는데 자, 제목을 잘 보세요. 그럼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을까요? 대리권 범위를 초월했을까요? 이 남자 잘 보세요. 이 남이 대리권 범위 내입니다. 내에서 한 겁니다. 고난을 초월하면 이건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문제입니다. 이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그럼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있으니까 원칙 유효 유권대리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법조문이 없습니다. 근데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 이렇게 해결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07조 비진이랑 똑같으니까 107조를 유추해서 적용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줬습니다. 평을 만나서 X를 팔았죠.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그럼 매도할 권한 줬죠? 그러니까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효입니다. 이렇게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그러니까 둘 간이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게 대리권 남용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용이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을은 이 돈 누구 갖다 줘야 돼요? 본인 갑에게 줘야 했죠. 근데 이 돈 가지고 먹튀, 도망친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대리권 남용이란 매도할 권한 주니까 매매했죠. 그러니까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했지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를 가지고
도망쳤죠.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래도 원칙 유효예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준 돈은 갑에게 준 걸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을이 도망쳤더라도 아까 병의 변제 의무는 소멸했습니다. 유효해요. 그러니까 갑은 병과 싸울 시간 없고 빨리 을을 잡아서 그 돈 받아야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이 을에게 돈을 주면 을이 도망칠 것이란 것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돈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을에게 돈을 줬다면 그때 병이 을에게 돈 준 게 갑에게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병은 갑에게 돈 다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병이 빨리 을을 잡아서 그 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 유권대리예요. 근데 상할수 이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107조를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리 능력을 보겠습니다. 대리는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어야겠죠. 이게 없으면 무효잖아요. 그럼 행위 능력이 필요한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는다가 117조입니다. 그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행위하더라도 책임은 본인이 지니까 제한 능력자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그 대리 행위를 무엇을 이유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대리하더라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법정 대리인은 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복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복대리는 일단 의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복과 대리인 낱말 나눠봐요. 자, 그럼 이 복자 잘 보세요. 복자 받침이 기역자죠. 기역 다음에 무엇이죠? 니은. 니은으로 바꾸면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합니다. 눈만 크게 떼세요. 기역 다음에 니은.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 그 복이란 말은 중복됐단 말이죠.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단 말입니다. 그럼 선임의 속권행위라 복대리인은 언제나 선임당한 의무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럼 본인을 대리하니까 누구 이름을 현명해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죠. 대리인의 이름 틀립니다. 이 두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대리인의 대리인 X,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X. 기억담이 니은이니까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합니다. 이 의의를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임무대리인 복대리인 선임 권한과 법정대리인 복대리인 선임 권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무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해야 되고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승낙 허락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이땐 예외적으로 임무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다시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그럼 선임했다면 본인에 대해서 선임이나 감독상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 법정대리인은 원칙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언제나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네요. 된 책임인 무과실 책임에서 약간 깎여서 고유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경감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집은 2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 대리인 설명 틀린 거죠. 1번 복대리인 나왔네요. 그럼 복자 받침이 기역자라 기역 다음에 니은으로 바꾸면 여기가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다음에 니은 애우니까 2, 3, 4, 5 읽을 필요 없잖아요. 바로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시간이 남아서 학교 갑니다. 2번 숙고행위로 고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 목적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표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이나 계량행위 할 수 있습니다. 3번처럼 밑줄이 있으면 제 합격서, 필수서에 없다 그랬죠? 그럼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권한이 적용되지 않죠. 사자는 심부름꾼이고 대리인이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4번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게시되면 외웠죠. 본사, 대사, 성파, 대리권 소멸합니다. 5번 아주 중요한데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 법률이나 숙고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우리 민법은 각자 대리 합니다. 공동대리 틀려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럼 깡패처럼 몰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공동대리가 아니에요. 각자 대리한다. 2번은 사례 문제네요. 자, 사례가 나오면 항상 대리인 을에 딱 동그라미 치세요.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그럼 팔아달라 그러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대금 다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2번 을이 상대방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행위만 대리인이 하고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옵니다. 그래서 취소권도 본인이 합니다. 을은 원칙 취소권 없어요. 취소하려면 본인 갑으로부터 취소할 권한을 수권받아야 가능합니다. 다음 3번. 3번은 현명해야 되죠. 근데 대리인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 도장을 찍었다. 누가 기재하고 누가 찍었나요? 을이 했죠. 그러더라도 현명은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 거죠. 그럼 갑 이름 2번이나 나왔네요. 그럼 현명이 된 겁니다. 현명이 된 거라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4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표시는 자기가 대리인 을이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5번. 만약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인 경우 본인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3번 대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죠. 그러니까 본사, 대사, 성파 외웠죠. 2번도 아주 많이 나와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면 원칙 각자 대리 맞았습니다. 깡패 X, 공동대리가 아니에요. 3번 대리인은 본인 허락, 허체, 허락이나 확정된 채무행위 있으면 각자 대리 또는 쌍방대리 할 수 있습니다.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대리권 남용은 백질조를 유추해서 여기처럼 상할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가 무효죠. 5번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4번도 사례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하고 X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틀린 겁니다.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대리행위를 을과 병이 했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 갑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만 대리인, 그 행위에 대한 모든 효과는 본인 갑에게 와요. 그게 2번이죠.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죠. 그럼 그 모든 효과는 본인 갑에게 와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하더라도 본인 갑에게 해야 됩니다. 행위만 대리인, 모든 효과는 본인 갑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병의 채무불량이 있으면 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취소, 해제 누가요? 본인값. 모든 효과 본인값입니다.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도 값 맞아요. 값. 그래서 2번하고 4번 묶어놓고 뭐든지 갑이 한다.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 연기 줄권한 가진다 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대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 없다 그랬죠. 2번 복대리 나왔죠. 그럼 받침 항상 받침이 기억자라 그 다음에 니은이라 여기 틀렸죠. 니은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눈만 크게 뜨면 된다 그랬어요. 3번 대리인이 다수가 수인이면 각자 대리 맞았죠. 공동 대리하면 틀립니다. 이 시험 항상 나온 게 또 나옵니다. 4번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죠.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하더라도 그래도 유효죠. 대리인 될 수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나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했다. 틀린 겁니다. 1번 을이 한정우경 개시심판 받은 경우 을 대리권이 소멸합니까? 틀렸죠. 성년우경 받아야 소멸하죠. 아까 본사 대사성파 외웠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을 대리인을 자기 자신 그랬죠. 을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여기 가로쳐 보세요.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이게 자기계약이죠. 그럼 자기계약 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 처리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였죠. 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의 수권행위는 불료식 맞아요. 특별한 방식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어떤 의사표시든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해야 한다. 틀려요.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리행위를 통해서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다 그랬죠.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임의대리 설명 틀린 겁니다. 박스가 나오면 박스의 개수가 몇 개인가 빨리 보시고 선택지 개수가 같은가 다르다 이걸 빨리 2초 만에 확인하세요. 격대리인이 또 나왔죠. 여러명 수인 여러명이면 깡패 X 각자 대리입니다. 니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죠. 네, 많이 틀렸죠. 성질이 표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할 수 있죠. 디귿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복대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복자 기억 다음에 니은이라 본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 맞았습니다. 2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본인에 대해서 선임이나 감독에 관한 과실책임이 있다 그랬죠. 2번이 정답이고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그럼 저기 대리인이 사망했죠. 그럼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따라서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4번 복대리인 대리인에 대해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외울 거예요. 복대리 나오고 표현대리 나오면 무조건 있다 된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앞글자 복, 표 있다, 복표 있다라고 외울 겁니다. 5번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다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5위 민법규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보시는 좀비 기출문제집 강의 노트가 있는데
위 3권을 동시에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고 2권을 동시에 하셔도 혜택이 있습니다. 이 계좌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꼭 보내세요. 4가지를 꼭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특히 4번 교재명은 과목도 꼭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이론 강의는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요약 강의를 공부할 수 있고, 한편 민법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 과정이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중개사법은 1차, 2차의 전략 과목이죠.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